솔직히 남자 하면 갑옷, 기사, 막 롱소드 이런 판타지가 있잖아요. 막 킹덤 오브 헤븐 막 좋아하고 말 그대로 제 환상이 깨진 거죠. 반갑습니다. 저는 김상윤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서양검술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무술을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무에타이, 복싱, 경호무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고 다른 무술도 막 찾아보던 와중에 해외의 분들이 롱소드 검술을 하는 영상이 뜬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무술인 거예요. 저는 솔직히 처음 배우러 갔을 때 제 판타지가 있었어요. 솔직히 남자 하면 갑옷, 기사, 막 롱소드 이런 판타지가 있잖아요. 막 킹덤 오브 헤븐 막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환상이 좀 있어서 그런 판타지를 품고 배우러 갔는데 말 그대로 제 환상이 깨진 거죠. 생각보다 너무 과학적이고 말 그대로 그 무술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더 이 검술이라는 거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3년 정도 됐는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하신 분들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 그대로 수련을 남들보다 열심히 한 거죠.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루에 거의 진짜 열심히 할 때는 하루에 2시간씩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타이틀도 중세 소드마스터 김상윤을 만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롱소드 검술은 중세 검술이라기보다는 르네상스 검술에 가깝고 소드마스터라는 말도 사실 저한테 쓰기 애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드마스터라는 게 물론 자칭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은 이제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황제가 직접 공인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3급 공무원 정도 될까요? 뭐 소드마스터가 현대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고 나라에서 주어지는 칭호였기 때문에 이거를 저한테 붙이는 거는 좀 부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나무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아는 사람이 솔직히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소드마스터 김상윤 아니면 뭐 소드마스터 막 고길동, 소드마스터 척준경 이런 주제를 보시더라도 너무 화내지는 마시고 어떻게 보면 비유잖아요. 김상윤 당신은 16세기 유럽에서 3급 공무원 자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롱소드 하면 일단 마이너하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홍보하러 전파하러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마이너하고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은 거는 사실이고 이 롱소드 검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정말 심했는데 이 서양 검술 수련자는 판타지 코스프레를 한다 아니면 롤플레잉을 즐긴다 이런 인식이 있을 정도로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 말 그대로 칼장난한다 이거죠. 그래서 안 좋은 시선이 좀 많았는데 제가 그래도 유튜브를 좀 하면서 이런 시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술을 수련하시는 인구도 서양검술 수련 인구도 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수련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뽑자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서양검술협회가 있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밍소드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그런 검 중에 하나죠. 이게 롱소드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보통은 얘만 쓰는 경우는 많지 않고 조그마한 그 냄비 뚜껑 같이 생긴 버클러라는 방패가 있어요. 그거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전장에서 부무장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 또한 도시 안에서 호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사이드 소드인데요. 이거는 레이피어는 여러분이 흔히 아시죠? 레이피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레이피어의 축소판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 녀석은 레이피어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얘가 점점점 길어져서 레이피어가 되었다는 설이 굉장히 유력하고요. 이 녀석은 혼자서 쓰는 경우도 많았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방패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다음은 세이버. 이거 딱 어디서 좀 보지 않으셨나요?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 데서 좀 보셨을 텐데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검은 정확히 말하면 커틀러스고 얘는 커틀러스의 친척 아니면 형제 정도 되는 세이버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얘는 근대시대에 군대에서 쓰는 경우가 흔했고요. 그냥 한 손으로 그냥 단독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이버 검술이 좀 특이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롱소드 검술은 맞고 치고 이런 거보다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되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세이버 검술은 맞고 치고 하는 거를 전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망의 롱소드죠. 이거 영화에서 보던 롱소드랑 다른데 롱소드는 막 그냥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일직선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얘는 뭐 저희가 만들어낸 물건이 아니고 과거에 르네상스 유럽에서 수련에 사용하던 검. 왜냐하면 진검으로 우리가 수련하거나 대련할 수는 없잖아요. 실전도 아닌 상황에서. 그럴 때 이 피더 슈피어트라는 물건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깃털검.
상대방의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던 검이었고요. 주로 대련에서 사용하던 검이었습니다. 특징으로 따지자면 끝부분이 좀 뭉툭하죠. 뭉툭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해도 크게 타격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유파는 대표적으로 요하네스 리히타나워의 리히타나워 검술, 말 그대로 독일류 검술이죠. 이탈리아의 피오레 디 리베리라는 사람이 창시한 피오레 검술, 이탈리아계,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이게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다르고 검술을 정립한 마스터가 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롱소드 검술이라고 해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전형적인 리히타나워 검술을 주로 배웠고, 대련할 때도 항상 전형적인 리히타나워 검술을 이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검술가로서 리히타나워 검술을 평가를 하자면 심플 이지 베스트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축약은 되었는데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들어있는, 저는 그런 검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간결하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이 많아요. 어찌 보면 정말 상대방이 허무하게 죽는 약간 그런 방법이 많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검 끝에 실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리고 상대의 약점에 그 실을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그냥 툭 가기만 하면 상대방이 맞아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그냥 검을 쭉 뻗기만 하면 상대가 제압이 된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검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롱소드 대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제 동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롱소드 검술 수련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역사적인 방식을 구현하는 것과, 왜냐하면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판타지 검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규칙이 있고 옛날에 검술서에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이 실력이 좋은 사람이고,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실전성과 이제 역사적인 복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대회에서도 그 점이 여실하게 드러나는데요. 말 그대로 상대방을 이렇게 툭툭 치는 거죠. 그냥 손가락으로 치듯이, 아니면 자신의 방어를 포기하고 그냥 맞으면서 때리고 맞으면서 때리고, 말 그대로 실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되게 도외시 되는 경향이 있고, 내가 보호구를 다 착용을 하고 설령 이게 경기더라도 실전처럼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점수를 따는 거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실전을 시뮬레이팅 한다? 그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 검술에는 체격차라는 게 없어요. 보통 우리가 복싱인 격투기 이런 걸 보면 웰터급, 헤비급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검술에서는 심지어 뭐 대회에서조차 무슨 급을 나눠야 된다, 나 이 사람이랑 15kg 차이 나는데 나 이 사람 못 이기겠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무술은 비교적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그러려면 당연히 자기보다 힘센 사람도 이길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역사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개최한 천하제일 검술 대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롱소드 검술 대회라기보다는 종합 검술 격투기 대회를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언젠가는 다시 또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롱소드를 시작하고 나서 느낀 점이 있으실까요? 뭐 믿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성격이 소심했어요. 그리고 뭘 해도 좀 잘 안 된다, 내 가치는 얼마나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이제 사회인분들이나 또 학생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검술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실력도 늘고 상대방과 대련을 함으로써 증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되게 자신감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취미생활이잖아요. 말 그대로 인생의 동반자가 된 거죠, 제 인생에. 이거를 알기 전까지 제 인생의 절반이 손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이 롱소드 검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게 사실 롱소드 검술이 깊이가 되게 깊어요. 이게 뭐 혼자 배운다고 해서 혼자 배울 수도 없는 수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검술을 배우는 걸 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아니면 이거 좀 마이너한 취미 아닌가?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일단 just do it, 저는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한테 안 맞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 자기한테 맞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서양검술협회에서 장비도 대여해드리고, 또 전문적인 환경, 안전한 환경, 체계적인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